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한정되고 기하게 허가되어 있는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할 수 없는 토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투자 중에 가장 쉬운 게 개발지의 토지 투자예요, 정말. 그런데 정확한 개념과 개발지라는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라는 개발지의 특성과 이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면 정말 헷갈리는 것이 또 개발지 토지 투자 중에 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못할 때 정말 제 손은 똥손이에요.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지 않든 왕초 보고 뭐 경험도 없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떠한 분이더라도 투자 중에서요. 토지 투자 같이 이 개발지 토지 투자 같이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쉽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 왜 실수를 하냐?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드는 생각이 딱 있는데, 이게 객관적이기보다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내가 보고 경험하고 뭐 들었던 것들, 실질적으로 한 것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본 적이 있다고 그걸 그 사람을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많이 봤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해서 봤다고 그곳을 내가 아는 곳이라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제가 투자는 처음인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치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그게 사실이 아니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구매하는 땅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그 관점으로 똑같이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0.1%밖에 없는 땅이 있고, 정말 흔하디 널린 그 80%의 땅이 있고, 그런데 땅 하면 그냥 0.1%든 뭐 100% 땅이든 흔한 땅이 널린 땅이든 그냥 같은 땅, 이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다 보니까 땅이 다른 땅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단기에 수익 낼 수 있는 땅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해봤고 못 해봤고 모른다는 이유로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딱히 정하는 거죠. 그냥 정하고, 땅 투자하면 보통 한 그래도 10년 20년은 해야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좀 놀라워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나름의 공부를 해야지 정석의 공부를 또 하지 않았어. 이 나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표현 아시잖아요. 이 나름의 공부,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는 정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나름은 실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과 이론과의 그 갭 차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은 글로만 배운 투자에서도 마치 그 글로 배운 투자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준비를 했죠.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바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계속 뉴스라도 업데이트, 다행히 또 이게 감사하게 요즘엔 뉴스거리가 많이 나와줘서 그걸 어, 올려서 그나마 이제 뭐 조금 덜 죄송하긴 한데요. 어찌하든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정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제가 실제 배운 이론과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초로 바뀌는 이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실제 오늘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얘기들까지 이렇게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니까 그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저거 참 어려워요. 이 소통이라는 게, 표현이라는 게.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제 고객님들한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류가 확연하게 확 나뉘어요. 두 분류로. 첫 번째 분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저의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확인하면서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장에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 지금 투자를 제안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분석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또 이제 저의 영상을 보면서 쭉 이 박은희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 이 사람이 땅을 선택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고 어느 정도의 가봐야만이 아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근거로는 또 그 근거로 궁금하고 좀 확실시 안 되는 부분은 서류로 보여준 거에 대한 이 근거에 대해서 믿고, 나머지는 이 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며 어떤 땅을 보는 기준에, 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제 가봐야만이 아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 얘기에 다 100% 공감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선택을 본인이 해요. 가격도 본인 기준으로 해요. 근데 턱도 없는 기준인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가격을 자기가 정해요. 가격은 땅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첫째. 근데 그 땅에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의 그 땅을 안목을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죽어도 사가는 이유가 그 땅의 입지와 그 활용 가치와 시간 대비 수익률과 자기가 원하는 목적까지 다 모든 것이 갖춰준 땅은요, 여러분들 깎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분도 고수죠. 붙여주고 가져가 버려요. 지금 제가 그런 일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선택은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실수가 뭐냐? 깎으면서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땅을 사는 거예요. 나의 이 돈을 갖고 나의 미래 기회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이 물건, 이 땅을 사다 보니까 땅이니까 가격을 흥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기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산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과 자기가 이 기회에 대해서도 안목이 있어야 기회인 줄 알아요. 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걸로만 사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뒤의 세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서만 국한이 돼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대한 부의 가치나 그런 삶의 행복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냥 뭐든지 보이는 선에서만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부자는 가치 투자를 한다니까요.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투자를 해요. 하지만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할까 말까인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여유도 없고 안목도 없고 거기까지 보려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없는 분 중에서도 내 세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또 내 자식의 세대, 더 나아가서 내 후손, 손자, 손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가능해요. 왜? 안목이 열려 있거든요.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깊이는 못 보더라도 멀리까지는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뭘까, 아이 때도 나 때도 빛을 보고 내 자식들도 내 빛을 좀 보면서 후손은 그들의 자녀, 손자, 손녀까지, 내가 얼굴 본 손자, 손녀까지, 그 다음까지는 못 보더라도 걔 때까지는 빛을 보는 그 입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듣고 완전히 확연히 다른 층으로 그냥 두 개가 딱 분리가 돼요. 이해는 다 해요. 저 언어적인 이해를 하는 거지 공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또 어떤 분은 언어적인 것도 이해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해 가지 않고 꼭 해봐야 하는 성과, 해봐야만이 아는 내용과 지금 내가 땅을 살 때 최대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봐야 하는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존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분류가 딱 두 가지로.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좀 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떻게 되냐면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물을 제가 있는 걸 알면 그 매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자기가 찾아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제가 꼼수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 고객님이 만약에 고객님의 이름을 걸고 고객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할 때 그 가격에 대해 이 가격이 합리적이고 이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매물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닐 거 아닙니까? 분석할 때 그 입지 조건과 지금 현재의 가격과 그리고 기간 대비 3년 후의 가격, 5년 후의 가격,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최소에서 최대까지. 근데 항상 투자 전문가들은 최소의 금액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더 좋으면 무조건 좋은데 요 정도 될 거라는데 그 이하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의 확률을 갖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기가 가격을 막 흥정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데 좀 제가 얘기를 해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만나보기 전에 전화로 충분한 상담들을 해보신 분 있으면 고객님은 제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고객님이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객님에겐 제가 필요가 없다고, 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죠? 들으신 분들. 그분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제가 거절한 거예요. 왜? 그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지금 수없이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2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오르질 않는다. 그런 땅을 사신 분이 안목이 있다고 자기가 또 선택을 해요. 그런 땅을 사신 분이. 근데 또 보잖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선택을 보면 또 그런 땅을 사요. 근데 너무 고집이 세세요. 주관이. 그분은 제가 이제 안 되는가? 고객님은 어차피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또 관점이 긍정적이냐?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만 찾아요. 장점은 안 봐요. 그분은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또 얘기도 해요. 고객님한테 저는 고객님에게 맞지 않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그런데 계속 연락이 오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할 거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 왜 자꾸 저한테 정보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시냐고요. 정보 드리는 거 상관없어요. 정보가
뭐 개발 계획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어떤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속 어디 개발에 있는 뭐 어떤 그 행정적인 자료를 갖고 막 보여주면 자기만 아니냐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건 당연히 아는 내용들인데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그 행정적인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분석하고 진행돼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먼저 선점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유유상종에 눈에 보인 것만 보시는 분은 보이는 거에 이제 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보이는 선에서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입지, 그 개발 계획이 있기 전에 입지에 따른 계획들을 미리 보실 줄 아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유상종이다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 뭐에 혹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렇게 자료가 그럴싸해.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답답한 게 얘기한 거예요. 고객님은 땅을 투자할 때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아니 가장 그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무엇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인구 밀집이래요. 어디서 들으셔서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인구 밀집.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고객님, 그러면 제가 권한 거하고 고객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 이를 봤을 때 어떤 게 인구 밀집이 될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말을 또 희한하게 바꿔요. 여기 인접지니까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자기가 금방 좀 전에 인구 밀집도를 제일 중시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금방 얘기를 이렇게 왜 본인이 이제 그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비교를 딱 해주면 하고 깨달아하는데 그분은 계속 끊임없는 변명과 합리화로 그 깨닫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어떻게 저도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정말 쉬지 않고 상담해봤자 3명밖에 못해요. 물론 이제 전화 상담은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상담은 3명밖에 못해요. 근데 3명을 하게 되면 제가 진이 다 빠져요.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공부가 다 돼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하루에 3명, 4명을 해도 힘들지가 않죠. 심플해요. 간단하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진을 막 이렇게 쭉쭉 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모르냐? 아니요. 제가 제 영상을 보고 기준도 아시고 다다닥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세요. 근데 선택은 뭐냐? 땅 가격, 땅 모양으로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면서 제가 계속 얘기잖아. 몰라서 알고 안 한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는 정말 안타깝잖아요. 정말. 근데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 이걸 받아들이기를 있는 그 얘기한 사람이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자기화시키면서 받아들여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땅을 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답은 고객님 안에 있어요. 고객님의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때까지 투자를 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땅과 전혀 상관없는 땅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땅을 해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아니 이 땅을 봐서 이런 땅 안 하고 싶어서 날 찾아왔는데 또 선택은 이 땅. 왜? 그래서 기준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뭐냐? 땅 가격이에요. 땅 가격을 제한을 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땅 가격 제한을 안 둔대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하는 얘기는 땅 가격인 거예요. 가격이 안 비싸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을 때요. 절대 비싸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쌌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본 데이터 정보도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을 자기가 그냥 자기 촉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제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토지 투자는 실패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정말 정말 신기해요. 그 정도로 신기한데 왜 토지 투자를 실패하냐? 딱 제가 얘기하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시는 분들, 땅 가격에 연연하시는 분들,
이해는 해요. 입지가 안 보이니까. 입지가 보이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입지가 안 보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인구 초밀집은 놓치면 안 돼요. 인구 초밀집 지역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을 놓치는 순간요, 모든 땅에 언젠간 돈이 돼. 그렇게 보면은 모든 땅을 사죠. 길 붙은 땅이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길 붙고 싸면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인구 초밀집 그리고 희소성입니다. 자,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을 나한테 추천한 이유가 뭐냐? 인구 초밀집하고 저는 그 새만금에 평당 1억 갈 수 있는 입지 땅은 두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었고, 한 곳은 희소성 때문에 1억이 가는 거고, 한 곳은 인구와 상업과 생활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초밀집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평당 1억을 갈 수 있는 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입지, 되게 많은 땅들이 있죠. 근데 그게 개발 순위로 1순위인 지역이 있고요. 땅을 유지해서 확보했을 때 계속 올라가는 1순위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입지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의 투자의 목적과 고객님의 투자의 상황과 이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는 땅이 틀려요. 근데 무작정 누가 어디에서 어떤 유튜버가 계속 창북리 하니까 창북리만, 어디 의복리만 얘기하니까 의복리만, 뭐 장신이 100년이 초인접지만 얘기하니까 거기만, 이렇게 숲이 아니라 그 나무만 보는 그 관점으로 자꾸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자꾸 숲을 봐야 하는데, 그래 그러면 여기가 도시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신도시는 어디로 들어갈까? 신도시가 크다라는 게 인구의 밀집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생활 인프라, 문화 인프라, 운동하는 체육, 뭐 의식주에 갈려있는 행정부터 모든 것이 신도시의 초밀집이 돼버려요. 그리고 중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인프라가 안 따라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밀집, 생활이나 문화나 모든 인프라가 초밀집이 되어 있는 신도시, 그것도 신도시 중에 가장 크게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나무만 보니까 그냥 여기에 지금 뭐 정비사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코앞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부터 개발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지고, 심플하게 뭐 할 것은 복잡하게 보고, 복잡하게 말 건 너무 심플하게 보고. 그게 왜 그러냐? 이미 내가 정했어요. 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우물안 딱 거기에 막혀있는 거예요. 인접지 하면 그냥 인접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땅값이 인구가 초밀집 된다라는, 초밀집이 돼야만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맞아 하는데 내가 살 때는 인접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 가격, 땅 모양. 제가 오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땅 모양 헛짓이고요, 땅 가격 헛짓입니다. 정말 입지를 못 보니까 땅 가격을 보죠. 어떡해요 정말. 코너 땅인 걸 알면 지금 옆에 그냥 땅하고 똑같은 용도의 땅이어도 입지가 뷰를 보는 안목도 다르죠. 입지를 보는 안목도 다르죠. 이게 주관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들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도로에 붙어있으면 뭐예요? 그 도로가 구도로고 신도로가 생기면 주운 도로인데, 내가 살 때 구도로에 붙어있으면 뭐가 중요하냐고요. 구도로에 붙어있으면 그 도로가 확장이 됐을 땐 또 몰라요. 안 그래요?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구도로는요, 이제 죽은 도로예요. 갈수록 없애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한다고요. 신도로가 생기면 신도로로 움직여요. 그럼 신도로가 내 땅에 나는 게 좋아요? 내 땅에 신도로가 나니까 내 땅이 많이 뺏기니까 안 좋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획가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지 너무 안타까워 정말. 근데 그분들의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언변이 좋아서 얘기를 좀 잘해주면 좋지만 그런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저도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이 되면은 안 받아들여요 또. 너무 안타깝죠 정말. 내 땅에 신도로가 나는 것이 대박 땅인 걸 모르고 내 땅에 신도로가 나니까 땅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뭔 소리지?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신도로가 아니라 구도로에 붙은 땅만 산다. 너무 애석하죠. 정말. 사건이 도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데. 근데 또 그런 경험도 있는데도 그래. 선택을 하면 참 안타깝죠. 자, 실패할 수 없는 토지 투자. 인구 밀집되는 땅 사면 돼요, 여러분들. 인구 초밀집. 그거를 수단과 방법과 가리지 않고 어느 땅이 어느 새만금 부안을 보시고 이 부안에서 인구가 초밀집이 어디로 될까를 분석해내세요. 그리고 핵심도로와 요충도로 그리고 순환도로가 겹치는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내면 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원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용도로도 추려내고 이렇게 계속 좁혀가야 하는데 아니 지역을 선별을 딱 해버렸다니까요. 내가 서울에 산다고 서울을 선택한다? 그거같이 무지한 게 없어요. 도시개발이 끝난 게 땅값이 계속 오르나요? 그 오를 수 있는 조건과 인프라를 갖춰 있어요. 강남이 왜 땅값이 오르는지, 명동이 왜 땅값이 최고인지를 보시고 명동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이걸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분석한 것이 부안에 어디로 들어가겠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적어도. 그리고 그 도시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어떤 교통들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해드리냐? 해드린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헛수고하고 싶지 않고 시간도 없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확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는 고기 잡는 방법, 땅을 찾아보는 방법, 인구 밀집을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죠. 돈 들여서. 안 그래요? 근데 돈은 들이기 싫고 공부는 못해.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알아서 하셔야지. 세상은 공은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난 내 맘에 내 돈이니까 내 걸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투자의 그 기간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감당해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심플해요. 인구 초밀집 되는데 교통 요충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교통 요충지가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교통 요충지가 중요하겠어요? 신도로로 교통 요충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구도로에서 교통 요충지를 찾아낸다니까? 참 놀라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신도로에 교통 요충지를 찾아야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생활 인프라가 집중돼.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소성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희소성 그 다음에. 투자의 원칙은 무조건 희소한 겁니다. 희소한 것은요,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투자를 실패하냐? 희소하지 않은 걸 사니까. 널리고 흔하디 흔한 땅을 사니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지금 오늘 한번 받으면 다음에 이입지 이 땅은 못 사는 땅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투자 너무 심플해요. 희소한 가치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널리고 널린 그 모든 지역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땅, 그 지역을 선별을 해내요. 무조건 투자는 희소성으로 가면 성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구 밀집. 세 번째는 교통 요충지. 그것도 신도로에 새롭게 나는 핵심 요충도로와 순환도로가 겹치는 이런 교통 요충지를 찾아내면 답 나와요. 이 세 가지가 투자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근데 왜 실패를 하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희소에 대한 이 투자의 원칙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려요. 그냥 흔하고 널리고 널린 땅에 용도와 도로만 붙어있으면 되고, 흔하고 널리고 싸디 싼 넓고 이쁜 네모난 땅. 네모나다는 뜻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네모나게 될 땅을 사야지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는 땅을 산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도심 사는 거 아니야? 생각하셔야 돼요. 엉망진창으로 뭐 땅 모양이 이래, 난생 처음 보네. 이런 땅을 사셔야 그 땅이 네모나게 정리되면서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땅이 별 모양인데 네모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땅에 또 신도로가 나? 기가 막힌 거죠. 그냥 뭐 건축 얘기가 안 돼도 그냥 내 땅에 도로 나니까 땅값이 그냥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심플한 원리를 자꾸 왜곡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자기 기준에 갖다 대는 거예요. 희소한 땅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 못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 돈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럼 차익 나면 뭐예요? 기간 오래 걸려서 나면 뭐예요? 세금 내면 끝나죠. 얼마나 벌었어? 근데 여러분 돈 벌고 싶다면 돈이 안 되는 땅을 사고 돈 벌 거야. 돈이 될 거야. 언젠간 될 거야. 이러고 기다리는 거. 오, 너무 답답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땅을 사든지. 그럼 또 왜 안 하냐? 비싸다고 안 해요. 아유, 뭐예요? 안전하고 확실할수록 가격은 높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불안전하고 확실성이 더 떨어질수록 가격은 싸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널렸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요, 왜 싸게 나오는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놔도 안 팔리니까 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 꼭 한쪽 면만 생각하고 이쪽은 또 생각 안 하시죠? 양쪽으로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사고의 습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 정도의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편협된 선택은 안 하고. 그죠? 이 세 가지에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땅으로 투자에 성공 못하면 지금 그 투자 상품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땅은요 정말 100% 성공할 수 있는 땅이 투자의 100%가 어딨어? 땅은 있어요, 여러분들. 땅은 있어요. 여러분 기준에 맞는 걸 하니까 없는 거지. 땅 투자같이 쉬운 게 없어요. 내가 그냥 3년 안에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면 그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땅 투자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단 보이지 않는 입지,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한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저는 수업료를 얼마나 냈겠습니까? 응? 그거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수업료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수업료를 나는 이미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하우, 실패하지 않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그 자금, 투자금 당연히 내야죠. 그것도 아니고 아주 얄팍하게 막 꼼수 부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 씀씀이대로 된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저도 경험도 했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고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건물을 보면 건축주가 보인대요, 품격이. 저는 어쩐지 아세요? 고객님이 갖고 있는 땅을 저한테 보여주면 이분은 이런 거구나. 보여요. 정말 제가 이때까지 만나봐서 정말
부자들도 많이 만났지만 부자들 중에서요 정말 핵심의 0.1% 갖고 있는 땅 갖고 있는 사람이요 제 이때까지 보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있었지 참. 그 아버님이 그 건설업 하시면서요 땅을 물렸는데 다 입지가 좋은 데만 갖고 계세요. 용도로 딱 해서. 그분 딱 한 사람 보고 이때까지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이 없든 어쩌든 지금 현재 만나는 거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딱 한 분 말고는 없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 땅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계속 이제 0.1%밖에 그 땅이어야 인생이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땅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내 눈에 보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땅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막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은 가장 위험하다고. 왜요? 내가 초보니까. 초보 맘에 너무 쏙 드는 땅이 정말 고수 맘에도 쏙 들까요? 여러분 눈에 맘에 드는데 전문가한테 보였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를 들으셔야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개발지 땅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이미 고민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용도로 허가를 싸게 놨습니다. 그 용도를 허가해 놓은 곳 중에 최고의 입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입지를 어떻게 찾아내요? 일단 면적을 보셔야 돼요. 대도시가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를 면적이 되는 도시를 찾아내야죠. 신도시 면적이 되는 쪽. 왜요? 생활 인프라와 인구가 최대한 많이 밀집될 수 있는 땅 가격이 최고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 밀집도를 제가 보랬잖아요. 인구 밀집이 되려고 하면 면적이 나와줘야 돼요. 소도시, 중도시에 투자해야겠어요? 대도시에 투자하셔야겠어요? 이때는 또 대답을 잘해요. 근데 볼 때는 소도시, 아주 소도시, 소수만이 아는 땅을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이제 또 그림을 막 그리는 거죠. 빌딩을 올렸다 내렸다가 막 전혀 근거와 상관없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 주관적이니까 그래요. 객관적이지 않고 사고가. 그래서 인구 밀집대 그건 면적을 봐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생명도로 핵심 도로가 나야 한다는 거죠. 그 도로에 순환도로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그런 요충 지역을 찾아내야 한다는 그게 입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희소성. 이 세 가지. 저는 최고의 한 것은 먼저 희소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지가 인구 밀집도하고 교통 요충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데 왜 못하냐? 왜 못하냐? 자기 생각이 딱 그래서 나무만 봐요. 여기다 인접지. 이것만 보니까 그래요. 인접지 도대체 뭐 하냐고. 어떤 거 임접지인데 내가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신도로 나면 이쪽으로 통행이 더 죽어요. 지금 현재는 통행이 있어도 더 죽겠더라고. 신도시가 신도로가 나면. 근데 지금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러잖아요. 저래도 이러잖아요. 이번엔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내 에너지 아끼자 하고 나는 그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을 이렇게 튕겨나오는 사람이에요. 튕겨나오는 사람. 그분하고 누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싶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잠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데 통화가 길어지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말을 통하면요. 통화를 계속 해도 이렇게 했나? 왜 죄송해요. 얼른벌른 서로더러 또 시간이 귀하니까. 근데 제가 짧게 끝나는 분들의 특징은 말이 안 통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리고 이제 그 의사표현을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고객님에겐 제 도움이 필요 없고 고객님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고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거. 어차피 내가 애를 써도 고객님 주관이 너무 뚜렷한 거죠. 그러면 그냥 고객님이 하시면서 경험해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이제 하나는 단계를 뛰어넘는 투자를 좀 하시라는 얘기를. 단계를 뛰어넘는 투자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 보이는 선에서 투자가 아니라 좀 뛰어넘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은요 매물도 없고 입지 정말 좋은 것들 정말
귀한 땅 나오면요. 체각이 나름이 지금 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계약금을 넣어놨다고 해서 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약금을 넣어놨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치열합니다. 정말. 땅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요충지 입지 땅이 나오면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게 이 매수자하고 전쟁을 치르는가요? 매도자하고 전쟁을 치르냐고. 매수자하고는 치를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근다고 해서 여러분